제20장 함정 1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함정 천마외전 11화. 혈마 소강좌의 눈에서 혈루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마교 대종사 앞에 서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더란 말인가. 아니 어찌 이럴 리가. 일이 잘 못 되었구나. 마교 대종사 유지혁은 신음을 내었고 혈루를 흘리고 있는 혈마는 부르르 떨며 무언가 붙들린 것과 같이 부르르 떨 뿐이었으니 다만 마교 대종사 유지혁의 가슴에 호심경이 있는 것인가. 그의 가슴에서 짙은 붓기와 칠채보광의 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이너스 20년 전 화음연 화산연화봉 정상 매화원. 마교 소장교께서는 어떤 일로 우리 화산에 방문하셨어? 도인인가?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염 또한 은빛이었다. 하늘에서 내리쪼이는 태양은 하얀색 무복을 입은 노인을 더욱 신비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도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몸에서 성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변에 청량한 기운을 만들어 주어 딱 봐도 마교 소장교 앞에 있는 인물은 도인과 같은 인물이었다. 반면 내가 왜 이곳에 있더란 말인가? 나는 종전의 혈마 소강자와 대화하고 있었거늘. 소장교, 진씨의 보내온 서신을 보니 서신을 보았듯이 나는 천인대전 치르고 있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대종사 유지혁은 매우 당황했다. 이곳은 내 과거 화산파 장문인과 천인대전을 치른 장소란 말인가. 유지혁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내 그의 얼굴을 타고 한 방울의 땀이 흘러 턱선을 타고 바닥에 떨어져 내렸다. 천인대전을 말이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니. 내가 정녕 기억하기 싫은 과거 기억이란 말인가. 무림사의 길이 남을 마교 대종사 유지혁, 그는 정확하게 300년 후에 천마로 불린 인물이었으니 그가 살아생전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며 천년마사에 홀로 유일무이한 인물이여 공인 천상천하유화 독전의 든산 증인과도 같은 인물이었으니 그런데 그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라니. 혈마의 혈매종이란 섭씨만이 정말 경악할 만한 것이, 이 혈마의 장한 섭씨만 혈매종은 상대의 치명적 약점을 파고드는 집요함이 있었다. 바로 인간이 겪었던 가장 괴롭고 두려운 기억을 파고들어 당하는 자에게 재현하게 만드는 아주 괴악한 섭심술이었다. 어찌 이런. 마교 대종사 유지혁은 크게 당황하였고 그는 비록 한섭을 침해 금강체를 이루고 있었으나 여전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다. 소종사는 이제 이리로 오셔서 잠시 앉으시지요. 대종사의 20년 세월의 기억 속에 묻힌 당대 화산파 장문인 청곰자 이정천의 말이었다. 청곰 선배, 난 오늘 그대와 화친을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나의 무극수련인 천인대천의 과정을 쌓기 위해 온 것이오. 대전도 좋고 수련도 좋소. 소종사, 그러나 어찌 이 매화원에 드셨는데 이 매화차를 마다할 수 있겠소. 소종사,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차 한잔 하신 후에 그대의 일을 마저 하시면 좋을 것 같소이다. 젊은 얼굴을 한마교 소종사 유지혁은 도인과 같은 얼굴을 한 청검자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에 조금은 어이없었고 진지한 표정을 더욱 굳어져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매화꽃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과 중천에 떠있는 강렬한 태양을 보며 더욱 강직한 얼굴이 되었다. 삶을 항상 치열하게 사시면 뼈와 골이 무르게 되어 무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오. 선배의 가르침 감사하오. 하지만 나는 선배와 결한 후에 속히 무한 무당산으로 이동하여 무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오. 어서 일어나시오. 소종사 유지혁은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잠시 본 청검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허탈한 웃음을 흘린다. 하는 수 없군요. 혼잣말한 후 청검자는 자신 곁에 있었던 매화검을 들고 일어선다. 휘잉 바람이 불어온다. 매화원에 마련된 정자와 탁자에는 간단한 간식거리와 차가 차려져 있었고 그곳에 매화꽃이 바람에 날려 덮어버렸다. 청검자 이정천의 눈썹이 꿈틀댔다. 이런 일은 그동안 없었는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곳 매화원 정자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왔지만 지금처럼 매화꽃이 바람에 날려 정자까지 덮어버린 일은 그동안 없었고
이정천은 자기 행동에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역시 난 오늘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잠시 후 두 사람은 정자에서 조금 떨어진 연무장과 같은 마당으로 이동하였고 두 거인은 잠잠히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 인물은 매우 인자한 얼굴로 한 사람은 상대를 노려보며 짙은 살기를 쏘아냈다. 대전을 앞서 소종사는 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오. 짧게 말씀하신다면 고맙소. 후. 청검자 이정천의 눈빛은 잠시 우수에 찼다. 나는 젊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혈기왕성했소. 화산파의 골칫거리였지요. 선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호 무림의 소문에 따라서 방자히 행사했소. 오직 공명심에 따라 협도라 판단하면 일사천리 중원 곳곳을 누볐소. 나는 나이 60이 넘어서 매일 같이 일과의 나의 신상에 대해 점을 치는 것은 좋아하게 되었지요. 오늘 나의 일진에 대해 알아보다가 두 가지 점괘가 나오더군요. 일생일사, 귀부선부. 일생일사, 귀부선부라.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생환을 말하는 것? 그런데 귀부선부는 소종사 유지혁은 이정천의 말에 미간에 고립했다. 나는 오늘 반드시 죽을 것 같소이다. 이 땅에서 이별하는 점괘가 나왔으니 말이오. 또한 뒤따라온 점괘가 귀부선부인 것으로 본다면 난 나의 결정에 따라 귀부가 아니면 선부가 나의 내생의 안식처가 될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소종사에게 하나만 부탁하오. 말씀하시오. 그대는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묵을 이곳 또한 그대의 의지는 하늘에 닿아 마교 천하를 이룰 것이오. 난 정파에서 청검자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또한 천이선인이란 벼로도 따로 가지고 있소. 난 오늘 회자 정리하며 소종사에게 하늘의 의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었소. 내가 젊을 때 아나무인으로 방자히 행동할 때 마인의 노모와 마인 그리고 그의 일족을 한 번에 결단낸 적이 있었지요. 나는 그 일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오. 그는 시골 심산유곡의 산억 노릇하며 지역 천인공노할 짓을 하며 살았소. 그래서 나는 마친 천신인 것처럼 이매화검으로 요절시키고 그의 가정을 멸족지화하였소. 그는 죽어가며 자신의 노모와 가족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젊고 공명심에 불타고 있었던 시절이라 이성을 잃고 그를 참한 후에 나머지 힘없는 가족까지 모두 저 세상으로 보냈지요. 소종사 유지혁은 처음에는 이정천의 이야기에 전혀 감흥이 없었지만 노신성과 같은 인물이 매우 진지한 이야기를 하며 생명을 논할 때 마음에 동요되었는지 저음과 같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죽은 어미가 엎어진 틈에서 기어나와 울고 있었지요. 내가 죽인 사람은 아니었으나 마인의 산채를 괴멸시킬 때 뒤따랐던 인물이 그 아이의 어미를 죽인 것 같았소. 나의 흥분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온 후였지요. 아이를 참아 죽일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난 아이의 선사여 아버지가 되었소. 하지만 아이는 화산의 활검이 아니라 화산의 살검 즉 화산마검이 되었소. 나의 양아들을 나는 차마 파문할 수 없었소. 아이는 천일 폐관 수련 중이요. 유지혁은 잠시 다른 생각을 하였다. 이정천의 말로 자신이 고아라는 것과 어린 나이에 마교 출신인 선사가 주어 길러진 것을 말이다. 미안하오. 사설이 길었소. 이야기를 마무리하지요. 화산은 나 하나로 족하오. 지금 소종사를 몰래 따르는 마교 군단이 있다는 것을 화산은 알고 있소. 화산 장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마교 소종사 유지혁의 건미가 꿈틀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청검자, 왜 그러시오? 모르는 척하시오.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단 말이오. 그것도 마교의 무사들이. 정녕 모르셨어. 마교가 지난 시절 소종사를 통해 천인대전을 치를 때마다 정파의 중소대문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오? 소종사, 유지혁은 이정천의 말에 조금 엉뚱한 얼굴을 하며 좌우로 머리를 저었다. 소종사, 천인대전은 소종사가 정파의 무인과 대전을 벌이며 마교에서 차기 대종사로 인정을 받는 것은 보이는 면이요. 하지만 이면에는 마교가 정파를 도발하고 마교의 세를 만방에 알리는 방법이었소. 과거 천인대전이 지나간 자리에 정파의 근간이 흔들렸단 말이오. 지난 열흘 전에 소종사께서는 해왕도의 해왕건문의 문주를 상대하여 그를 700초 만에 수급을 잘랐고 바로 이곳 화산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오. 그랬소. 그 후 해왕건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오? 내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해왕건문은 10년 복문에 들어갔소. 소종사께서는 문주의 수급만 배웠지만 이후에 마도구문의 무사들이 몰려들어가 수장을 잃은 해왕건문의 소문주와 대부분의 일대 제자들을 몰살시켰소. 결국 해왕건문은 10년 복문하였어. 어디 그뿐이요. 소종사가 지나온 성산문, 청성, 인후가 마교의 종사와 대장로는 나를 진정 속였단 말인가. 사천마가의 한마가인 마도구문이라니. 그만하시오.
나는 그런 것 모르어. 그러나 하지만 하나 약속드리오. 이후부터는 천인대전 그 하나만 있을 것이오. 나는 화산에서 2일간 머물겠소. 물론 화으면 화산 일대에 있을 것이오. 그리고 마교의 무사들을 물리겠소. 오직 나 류지역의 투지인 천인대전만 있을 것이오. 고맙소. 비로소 화산 장문인 청검자 이정천의 얼굴에 그늘은 사라지고 화사한 미소가 들었다. 자, 시작하시오. 장문인. 류지역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들고 있는 도집을 버렸고 그는 좌수도의 우수 손을 폭권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